원래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글이나 뭐 그림 그리는 걸 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글 쓰는 거야 뭐 제가 이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글은 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는 하지만 그릴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. 만화에서는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느낌, 그러니까 새롭게 대비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임상심리사가 병원에서 주로 이렇게 검사도, 뭐 심리 상담도 하지만 심리평가, 뭐 지능평가나 아니면은 정말 심리적인 문제를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 그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원래도 이제 그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지만은 워낙 그 뭐랄까 계속 상상이 되고 뭔가 아이디어가 많고 좀 창의력 있는 그런 성격이니까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자꾸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계속 사람이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검사나 뭐 상담 틈틈이 그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마다 이제 그 틈틈이 그림책 원고를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써놨던 걸 한 3년치를 모으니까 한 10몇 편이 되더라고요. 처음부터 뭐 그림책을 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어차피 노는 시간에 자꾸 잡생각은 나고 글로 써놓자 했던 게 모이고 그게 모이니까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출판사에 이렇게 투고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 왜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 같은데 낙서를 계속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물이었어요. 뭔가 막 정식으로 뭐 미술 전공해서 뭐 화판에 그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뭐 수업 듣다가 심심하면 애들 왜 책 이런 끝부분에 왜 낙서하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제 책에는 항상 그런 낙서가 돼 있고 근데 그게 어른이 돼서도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할 때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오늘은 뭐 몇 월 달이에요. 그럼 바로 딱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옆에 뭔가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. 내가 뭔가 그러니까 손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던 거는 이제 육아휴직 하면서 실제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림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책을 낼 때는 뭐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사실은 목표점이나 포지셔닝 같은 게 없었는데 그 아무래도 책을 내기 전에 그런 뭐 다른 출판사랑 미팅도 하고 뭐 어디랑 책을 낼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예전 어떤 출판사에서는 그러니까 임상 심리사의 포지셔닝을 딱 두고 육아 팁 아이는 이렇게 뭐 가르쳐야 됩니다 육아서처럼 이렇게 만들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되게 거부감 그러니까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누구한테 지식을 줘서 뭐 이끌자 가르치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아 임상심리사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살아요. 근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? 이런 식의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성향이 워낙 좀 이렇게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어떤 목표점을 정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냥 좀 자유롭게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겠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정해놓은 게 없고 제가 뭐 어떤 게 되고자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자라온 대로 내 성장 배경에 맞춰서 나란 성격의 형성이 이렇게 됐고 그냥 이런 나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자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제가 생각하는 엄마는 그냥 어떤 파티의 그 호스트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서울에서 뭐 내려오셨는데 카페에 초대를 했으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뭐 오시는 길이 막히진 않을까, 뭐 오셔서는 좀 편안한 시간 돼야 될 텐데 뭐 가실 때는 길이 좀 괜찮아야 될 텐데 이런저런 초대를 하는 입장이 더 약간 더 책임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파티의 호스트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
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아이는 아이대로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자기 자아도 되게 중요해서 일도 안 놓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나? 나의 어떤 엄마라는 자아, 일하는 자아 다 잘하고 싶어서 다 모든 공을 이렇게 손에 쥐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도 놓지 않고 엄마라는 자아도 놓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그게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양육 스타일이 자기 원가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돌봄받았냐, 어떻게 양육됐냐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양육하실 때 좀 그런 면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내가 이런 포인트에서 자꾸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그래서 내 원가정을 되돌아보면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물론 뭐 내가 원가정에서 키워졌던 방식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반대급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여자분은 막 엄청 청소를 열심히 하고 아이를 너무 강박적으로 막 너무 열심히 키운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 여성의 원가정을 살펴봤더니 돌봄을 아예 받지를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더럽고 관리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.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원가정에 대한 그런 고찰을 혼자서 그냥 해보시면서 어쨌든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변화의 시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알게 되는 것을 좀 본인이 좀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.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해야 되잖아요. 제가 자꾸 너무 풀어두고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. 왜 그러지? 그게 굉장히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벗어나서 그냥 뭐 공부는 해서 뭐해 너무 그냥 놀아 약간 너무 이런 식이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교육열이 되게 강한 그런 도시에서 자랐거든요. 학교도 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열화돼 있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그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거에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내가 너무 치우친 것도 나의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시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얘들아 공부는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뭐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른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원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그 개인 자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모라는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까지 이렇게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특별히 뭐 아이랑 어른이랑 상담이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예전에 뭐 심리학을 하기 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왜 저래? 이렇게 좀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금방금방 했다면 오히려 이런 심리 상담을 제가 하고 나서는 그냥 그 사람 행동 이면에 어떤 동기나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어떤 뭐 사연이나 어떤 과거가 있을 텐데 이런 좀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.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굉장히 뭐 어떤 다양한 과거, 깊은 면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고민이 너무 많죠. 왜냐면은 제가 임상심리사로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. 그러면 그 자괴감이 생각보다 막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막 애를 혼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좀 넘어섰어. 이거는 이 정도 화만 내도 되는데 내 그동안 스트레스를 다 보태서 막 이렇게 화를 폭발을 시켰어. 그러면 월요일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. 나 왜 그랬지? 나는 진짜 비겁해. 애라고 그렇게 내 화를 다 쏟아붓고 막 이런 자괴감에 막 너무 괴롭고 사실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세상에서 제일 잘해주고 싶은 대상한테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. 너무 막
괴로웠을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비디오로 저를 따라가면서 찍어보면은 그렇게 화를 내는 타이밍이 한 번 있었다면은 아이를 뭐 안아준다거나 예쁜 말을 해준다거나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준다거나 그런 게 100만 번 더 있지 않을까. 1대 100만이면 봐줄만 하다. 이렇게 스스로 계속 합리화? 아무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 잘했을 때가 더 많았어. 뭐 그렇게 한 번으로 애가 어떻게 되지 않아.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수도 없이 다 잡는 것 같아요. 마음을. 말문이 막히는 순간 근데 사춘기 되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늘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논리가 없어요. 일단 말은 많은데 성인이랑 다르게 논리 없이 많은 말을 하니까 그거를 상대해낼 만한 그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예전에는 남편은 아이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성향이라서 거의 그런 상대는 남편이 해줬어요.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용돈을 다 썼어. 근데 예전에 할머니한테 받은 10만 원까지 다 썼어. 그러면 이제 불러서 물어야 되잖아요. 돈을 뭐 왜 이렇게 썼니? 어디다 썼니? 뭐 종이에 적어봐라. 그런 어떤 실랑이를 하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요즘 약간 건강검진을 하더니 약간 조금씩 뭔가 삐그덕삐그덕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씩 이상이 있다는 게 나오고 나서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먹을 거 못 먹으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첫째는 지금 중2라서 사춘기인데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남편은 좀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못 다스리고 있고 또 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뭐 회사 갔다 오면 막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제일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. 그래 너는 떠들어라 알았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.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남동생,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외삼촌이죠. 그래서 저희 여기 집에 놀러 와서 벌써 며칠을 재밌게 놀았어요. 근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. 엄마 근데 저 사람이랑은 어떻게 만났어? 이렇게. 그래서 외삼촌이잖아. 근데 아이가 뭔가 엄마랑 굉장히 친해 보이긴 한데 이 외삼촌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신선했고 모를 수 있구나. 이걸 모를 수 있구나. 그런 거 되게 신선했고 또 재밌었던 질문이 저희 그 막내가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 나는 죽는 게 무서운데 나중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막내니까 꼴찌로 도착을 할 것 같고 그러면 그 천국에서 엄마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지 너무 무섭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밤에. 그래서 막 그런 질문 했을 때 그 엄마가 이게 빨간색 깃발 큰 거 이런 거 챙겨가서 들고 있겠다고 막 그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냥 다 중인 것 같아요. 그냥 병원에 가서는 되게 어른인 척 잘 참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허술해 보여도 일할 땐 또 되게 좀 열심히 잘 하거든요. 그럴 땐 되게 어른인 것 같다가도 또 엄마가 되면 되게 막 개구지고 또 작가의 모습은 또 굉장히 자유롭고 거칠고 작가로 뭐 글을 쓴다거나 뭔가 제가 조금 더 과격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다중이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임상심리사는 그러니까 제 내면에 첫째 아이 같고 K 장녀해서 임상심리사는 돈 열심히 벌어. 작가랑 엄마가 임상심리사한테 넌 첫째니까 돈 벌어와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작가는 되게 아껴줘. 걔는 막내딸이에요. 약간 너는 열심히 이제 그림만 그려. 넌 돈 벌지 말고 놀고 글 쓰고 그림 그려. 작가의 기능을 하려면 어쨌든 임상심리사가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.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임상심리사 일도 너무 많이 했고 사실 사람이 계속 같은 일을 하면 별로 알 거 다 안다고 해서 기대도 없고 어떨 때는 설렘도 없고 이럴 때 그냥 임상심리사 그만두고 뭐 글도 계속 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막내인 작가를 되게 아껴줘야 되는데 걔가 돈 벌고 걔가 약간 아껴지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. 즐기면서 재밌게 긴 텀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.
저도 그림책 작업도 해보고 만화도 이제 직접 그려서 작업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림책은 조금 더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스토리가 하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야기 자체에 되게 완성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많이 어긋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덜 자유로운 느낌? 그냥 만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조금 허술해도 매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조금 더 이렇게 다채롭게 풍성해지고 내가 막 이렇게 발 뻗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은 그림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고 뭐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은 만화책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매력 포인트. 그 점심 때 뭐 먹었냐고 묻지 마라. 그 그림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오늘 뭐 급식에 뭐 나왔어? 뭐 이런 매일매일 하는 얘기를 어떻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엄마 되기.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뭐 약간 스몰 토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조금 더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왕 하는 얘기 조금 더 이렇게 재미를 섞어서 하면 어떨까? 이런 그러니까 스몰 토크 잘하는 엄마 되기의 비결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책은 아무리 놀려도 괜찮은 책. 저는 사실 근데 교훈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재밌나? 근데 오히려 엄마들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림을 당해서 집에 와서 울면은 엄마들의 심장이 막 쿵 하잖아요. 뭐 아이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엄마도 되게 부담감이 많은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그냥 엄마 자체가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놀림에 대처하는 부모의 담담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키워도 사람 되나요? 이 만화책은 저도 막 뭐 육아 프로 보고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약간 나만 이렇게 이상하게 키우나? 다 막 반듯하게 열심히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나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다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냥 비슷비슷하구나. 별반 다르지 않고 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렇게 또 다 달라서 또 재밌구나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 찾으실 수 있어요.